구독자 여러분, 6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3가지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나비쌤이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달 우리 개띠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부터 볼게요. 자, 6월달에 개띠분들 연애운을 보니까요. 자, 요 카드에서요. 성 안에 있는 공주와 성 밖에 있는 왕자가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되면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어긋나고요. 자, 몸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이 짝꿍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있던 곳에서 뭐 변화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멀어지면 이제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6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열심히 통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뭔지 모르게 자꾸만 태격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6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개띠분들이 무조건 짝꿍에게 화를 내셔는 절대로 안 되고 좀 무조건 맞춰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운이 왔을 때는요. 예상치 않게 오해가 생겨요. 나는 위한다고 한 말이 상대는 또 이제 말도 안 되게 왜곡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내 생각이랑 다름이 자꾸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애정적인 부분에서는 먹구름이 내려요. 자,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아니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생이 더 꼬인다. 연애는 더 꼬인다. 그러니까 그래 이럴 때도 있고 또 이러다가 어느 순간은 또 확 오해가 풀려서 더 기쁜 날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다. 그 재회를 바라시면요. 사실은 재회를 해도 이거는요. 갈등이 연속되는 모습이 돼요. 쉽지 않지만 재회도 쉽지 않지만 어찌어찌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 싱글이신 분들은 혼자가 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급하게 빨리 누군가를 만나려고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짝꿍에게도 괜히 욱하는 말, 화나서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좋은 얘기 하세요. 너가 있어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렇게 이제 이게 감정이 없더라도 말을 하게 되면요. 감정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연애에서는 신경을 내가 좀 쓰셔야 돼요. 올라오는 감정 그대로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의도적으로 애를 좀 써주시고 조금 내가 희생하셔야 돼. 오라 그러면 얼른 그냥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모습, 이런 어떤 성의를 보이는 행동이 6월에는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직장이나 취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맑음이에요. 자, 요 모습은요.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쿵짝이 너무 잘 맞아. 그동안 힘들었다 그러면 좀 의기투합이 돼서요. 뭔가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출근하는 게 마음이 너무 가벼워. 그리고 직장 가서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조금 이럴 때는 내가 분위기 메이커 하셔야 돼요. 못 추는 춤도 추셔야 되고요. 애교도 좀 떠셔야 되고요. 분위기가 싸하다 그러면 커피 한번 팍 쏘고요. 요런 이제 역할을 하시면 사랑둥이 돼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직장에서는 내가 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금 성과가 있어요. 인정받아요. 잘했다는 소리 듣고요. 뭔가 일이 척척척 좀 풀리는, 그래서 칭찬과 성과가 있는 6월이 되실 거예요. 자, 요때 이미지 관리 잘 하세요. 평판 좋아지니까 요게 이제 승진과 또 이제 어떤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 그러면 보람차다, 사는 게 재밌다, 살만하다, 요런 얘기를 내 스스로가 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거예요. 자, 요럴 때 이제 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그 그림자는 뭐냐면 시세 많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은 하는데 겸손해야 돼요. 말을 그냥 이렇게 툭툭 생각 없이 내뱉는 거는 오히려 구설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직장운을 봤고요. 사업에서 보니까요. 사업에서는 뭔가 어긋날 일, 좀 갈등할 일, 아니면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직원들하고의 어떤 갈등, 아니면 거래처하고의 조금 어떤 다툼, 혹시 동업을 하셨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게 동업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6월에는 뭔가 변화가 흔들어 놓는 운이 좀 꿈틀꿈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럴 때는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개띠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직원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6월에는 너무 이렇게 고지곳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대로 사람들을 맞추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갈등으로 이어진다. 혹시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띠분들,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이 강하다고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가 너무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한다고 하고, 나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같이 자꾸만 어긋나네, 생각같지 않게 안 되네, 이러면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건 소통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안 듣고 있는, 내가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 없어, 요 생각은요, 위험해요. 분명히 지금 어긋남은 나로부터 뭔가 발생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가 변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과연 어디 부분에서 내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딱 됐을 때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 이런 걸 조금 귀담아 들으셔서 이 기회에 새롭게 변화를 주는, 도약하는 이 변화가 나에게는요, 뭔가 이렇게 탁 깨고 나오는 그런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됐어, 관둬. 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내 말이 옳아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화가 난다 그러면 나비쌤이 한 얘기를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잘못, 아니면 내가 남들과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단절돼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바꾸시면 사업에서도 변화가 있고요. 그동안 막혀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됐던 거예요.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은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에 있어서 내 생각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니까요.
금전에서는 일단 뭔가 들어오면 나가는 모습이 좀 지출이 강한 모습이긴 해요. 자, 우리가 돈은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너무 움켜진다고 그거 다 내 돈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우주의 법칙에서는 이게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건 조금 뭔가 남들보다 좀 성장한 분들 보면 인색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요거는 내가 베풀었더니 또 누군가가 베풀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우주의 순환 법칙에 조금 충실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6월에는 조금 뭔가 나갈 일,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그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더이신 분들은요, 아랫사람들에게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모습은 더 존경을 받고 명예도 드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금전운인데 왜 명예를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다르지 않아요. 많이 베풀수록요 명예가 사실은 더 드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좀 베풀고요, 보시도 좀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나아서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인 분, 그리고 사업에서 내가 조금 주체적으로 대표인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을 조금 아낌없이 이렇게 베푸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조금 사람에게 좀 많이 베푸세요. 어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땅 사려고 그러고 뭔가 더 큰 걸 위해서 투자하는 거, 요것도 좋아요. 그런데 6월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풍족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인관계에서의 여기에서도 참, 대인관계에서도 또 이제 이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참 6월 달에 우리 개띠분들이 사람들과 또 어떤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같이 굴러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당연히 돈이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베푸는 시기가 있으면요, 또 이것이 씨앗이 돼서, 뿌려진 씨앗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대인관계에서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보름달처럼 꽉 차지는 모습이 있어요. 꽉 차지고 어딜 가나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꽉 찬 보름달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이지러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쵸? 이게 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내가 꽉 찬 보름달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겸손해야 돼요. 자꾸만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고요, 내가 꽉 차 있는 모습으로 군림을 하면 안 돼요. 군림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달은 이지러진다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여지는 게 뭐냐면요, 그 모습은 꽉 차지 않은 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우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더 많은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 운과 그 복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요 개는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능력도 발휘하고. 그런데 이게 막혀요. 들어오는 건 많은데 자꾸만 돈이 모이지 않고 깨져요. 이러면요, 우주에서는 봤을 때는 뭐냐면 인색하고요, 나를 위해서만 너무 돈을 쓴 모습이에요. 나는 돈이 다 나가요 이러지만 사실은 베푸는 마음으로 나간 지출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가 나왔을 때는 이분이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하는 일에서도 보름달처럼 조금 꽉 찬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마음을 약간 부정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베풀고 좀 오지랖도 피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베풀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너무 내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남의
남의 그 어떤 얘기를 안 듣고 그 다음에 남의 생각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요거를 조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6월 달에는 내가 생각했던 게 무조건 오라 이런 생각에서 잠깐 나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나는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6월에 참 많은 사람들도 오고 나는 점점 보름달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다시 한번, 나는 능력도 있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운은 꽉 차 있는 보름달을 줬지만 그게 뭔가 왜 이 꽉 찬 보름달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지금 받을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에는 재물도 그렇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 겸손하게, 그리고 내 주변에 온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관계를 유지하신다 그러면 요게요, 재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6월 한 달에 우리 개띠분들의 처신법을 보니까요. 자, 여기에 보면요, 사계절을 나타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사계절의 어떤 변화가 우리는 항상 그 사계절 변화 속에 사는데, 변화가 외면적인,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내 마음은 한결같이 뭔가 중심을 잡고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내가 끄달리면서 생각까지 막 요동치는 건 좋지 않아요. 중심은 딱 잡되 나를 조금 이제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심을, 나의 소신을요, 그냥 남이 봤을 때는 고집인데 본인은 자꾸만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한 나의 중심은 진짜 내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부분에서 나의 내면의 어떤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계절의 모습은요, 그냥 사계절에 변하는 나의 모습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때 페르소나라 그래요.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추구하고 원래 내면의 어떤 나라는 그 어떤 본성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제대로 사는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6월에는 아무리 외부적인 게 바뀌고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이 가면을 쓴 페르소나로 살지언정 나의 내면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나의 본성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조금 중심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6월에는 그래서 조금 내면에는 중심을 딱 잡고 그 상태 유지하고 많은 외부적으로 일어난 변화에 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수호신의 메시지. 요거는 도약이래요. 도약은 6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모습에서 이게 확 도약하는 그런 한 달이 된다라고 수호신은 메시지를 주고요. 자, 요 모습을 보니까요, 내면의 어떤 변화가 확 일어나는 모습이잖아요. 6월에는요, 처신법도 보면 외부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의 내가 나의 중심을 좀 잡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중심을 잡고 새롭게 변화가 확 일어난대요. 생각이 확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조금 도약하는 모습.
여기 내면이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되고, 내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어, 왜 이렇게 사업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소통이 안 됨이 있을까, 이럴 때 내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새롭게 변화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을 우리 수호신께서는 성장할 수 있는 운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장, 이럴 때 자기계발서 좀 읽으시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모습에 오는 이런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나는 분명히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된다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호신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안 풀렸던 문제들, 이런 거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운의 색깔이요, 분홍색이에요. 아주 샤방샤방한 분홍색이에요. 우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개띠분들, 6월에는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로운 관점의 나를 조금 찾아보려고 제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도 요거는 조금 감성적이고요. 내가 이거 아니면 논리적으로 뭔가 따지기보다는 우연히 뭔가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조금 릴렉스하게 6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에도 힘내시고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6월에는 대전에서, 7월에는 강남과 춘천에서, 8월은 부산에서 주역 타로 전문가 과정 수업이 있습니다. 타로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 함께 해요. 사랑합니다.